신상철 씨가 제시한 또 다른 의견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주호 준이가 3월 30일 날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납니다. KBS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그 지점은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용트림 바위에서 가까운 지점인데 그 밑에 검은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서 무언가 부지런히 건져 올렸고 헬기가 와서 2m짜리를 건져 올려서 먼 곳으로 싣고 갔고, 그런데 그 보도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KBS에 일부 언론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보도를 내보내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해군은 한준이가 함수 침몰 위치에서만 4번 잠수한 기록이 있고 UDT 동지회가 잠수 장소를 착각해 KBS 취재진에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제는 수면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과 뉴스가 KBS 서버에서 지워져 버려요. 제3의 부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주호 준이가 3월 29일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물체를 발견하고 부표를 직접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안함 함수 한미는 3월 28일 저녁에 다 찼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미는 어선이 찾았죠. 그럼 사고 이틀 뒤에 함수함미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부표를 설치를 다 했고, 그런데 그 하루 뒤인 3월 29일 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새로이 찾아야 될 물체는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제3의 부표 위치인데 UDT 동지회 대원들이 추모제를 지내면서 그 용트림 바위 앞에서 있는 또 다른 부표, 함수 한미와 관련이 없는 부표를 내려다보면서 조사를 읽고 부표가 보이는 곳에서 조사를 읽습니다라는 멘트를 UDT 동지의 회장이 직접 말을 하면서 추모제를 지냅니다. 군의 입장은 그 위치가 함수의 위치라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KBS가 취재한 UDT 동지회의 취재 내용은 확실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위치가 왜 중요한 걸까? 신상철 씨는 KBS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군 탐지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길이가 60m가 된다 그래요. 무슨 물체인지 모르지만 시커멓게 생긴 물체. 그리고 거기는 이 두 팔을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해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기계양대, 2m가량 되는 국기계양대가 있다고 하는데, 천안함에는 해치보다는 사각 해치가 많습니다. 특히 함수든 한미든 둥그런 해치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문만 열면은 전부 그 해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둥그런 해치가 있는 구조물은 천안함과는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0m라는 것도, 천안함은 길이가 87m입니다. 그 87m 천안함이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면서 함수는 47m고요. 한미는 37m입니다. 그럼 길이도 맞지가 않죠. 그 1m, 1, 2m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십수 메다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착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부표에 깔아앉아 있는 물체, 그 물체는 그분들의 증언을 취합을 하면 일반적인 함선이 아닙니다. 잠수함입니다. 그 물체는. 그러면 왜 그 위치에 잠수함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 물체가 깔아앉아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왜 그것을 비밀리에 했어야만 하는지 여부, 이 모든 것이 제3의 부표와 함께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천안함을 반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천안함 좌측에 나 있는 커다란 데미지는 무언가 앞부분이 둥그런 물체가 충돌을 했다는 것을 저는 선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선박이 철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참 선박은 약합니다. 얇습니다. 천안함의 외판이 불과 6mm밖에 안 되거든요. 6mm. 천안함 배 밑바닥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죠. 그렇게 배가 얇습니다. 배가 얇아야지 많은 무거운 무기들도 싣고 미사일도 싣고 많은 탑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철판을 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무언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부서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가 부딪혔는지를 선체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눌러져서. 천안함은 무언가 둥그런 물체가 옆에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함이 좌초 후에 빠져나와서 기동력이 상실한 상태로 표류하던 중 그 밑을 지나던 또 다른 함선인 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해서 반파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지금 계속 수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방부 자체도 합조단에서 작성한 3D 영상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둥그런 물체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천안함 관련 보고를 할 당시에 전달된 VIP 메모, 그 안에도 잠수함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연필로 지워놨지만 그 지운 거를 벗게 되면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영상으로는 절단되는 순간의 TOD 영상을 국방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분해해 보니까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중간 지점에서 거꾸로 조류와 거꾸로 이동하는 새로운 물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의 코닝 타워로밖에 볼 수가 없는 물체, 그리고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절단되어서 분리되었을 때는 이미 엔진은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표류, 즉 조류에 흘러가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슬러가는 물체는 스스로의 동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천안함을 반토막 낸 그 실체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이 유일하게
잠수 장소를 착각해 KBS 취재진에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제는 수면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과 뉴스가 KBS 서버에서 지워져 버려요. 제3의 부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주호 준이가 3월 29일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물체를 발견하고 부표를 직접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안함 함수 한미는 3월 28일 저녁에 다 찼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미는 어선이 찾았죠. 그럼 사고 이틀 뒤에 함수함미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부표를 설치를 다 했고, 그런데 그 하루 뒤인 3월 29일 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새로이 찾아야 될 물체는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제3의 부표 위치인데 UDT 동지회 대원들이 추모제를 지내면서 그 용트림 바위 앞에서 있는 또 다른 부표, 함수 한미와 관련이 없는 부표를 내려다보면서 조사를 읽고 부표가 보이는 곳에서 조사를 읽습니다라는 멘트를 UDT 동지회 회장이 직접 말을 하면서 추모제를 지냅니다. 군의 입장은 그 위치가 함수의 위치라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KBS가 취재한 UDT 동지회의 취재 내용은 확실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위치가 왜 중요한 걸까? 신상철 씨는 KBS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군 탐지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길이가 60m가 된다 그래요. 무슨 물체인지 모르지만 시커멓게 생긴 물체. 그리고 거기는 이 두 팔을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해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기계양대, 2m가량 되는 국기계양대가 있다고 하는데, 천안함에는 해치보다는 사각 해치가 많습니다. 특히 함수든 한미든 둥그런 해치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문만 열면은 전부 그 해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둥그런 해치가 있는 구조물은 천안함과는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0m라는 것도, 천안함은 길이가 87m입니다. 그 87m 천안함이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면서 함수는 47m고요. 한미는 37m입니다. 그럼 길이도 맞지가 않죠. 그 1m, 1, 2m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십수메다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착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부표에 깔아앉아 있는 물체, 그 물체는 그분들의 증언을 취합을 하면 일반적인 함선이 아닙니다. 잠수함입니다. 그 물체는. 그러면 왜 그 위치에 잠수함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 물체가 깔아앉아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왜 그것을 비밀리에 했어야만 하는지 여부, 이 모든 것이 제3의 부표와 함께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천안함을 반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천안함 좌측에 나 있는 커다란 데미지는 무언가 앞부분이 둥그런 물체가 충돌을 했다는 것을 저는 선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선박이 철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참 선박은 약합니다. 얇습니다. 천안함의 외판이 불과 6mm밖에 안 되거든요. 6mm. 천안함 배 밑바닥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죠. 그렇게 배가 얇습니다. 배가 얇아야지 많은 무거운 신상철 씨가 제시한 또 다른 의견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주호 준이가 3월 30일 날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납니다. KBS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그 지점은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용트림 바위에서 가까운 지점인데, 그 밑에 검은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서 무언가 부지런히 건져 올렸고, 헬기가 와서 2m짜리를 건져 올려서 먼 곳으로 싣고 갔고, 그런데 그 보도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KBS에 일부 언론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보도를 내보내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해군은 한준이가 함수 침몰 위치에서만 4번 잠수한 기록이 있고 UDT 동지회가